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식입니다. 문제 해결 실전 대응 제5강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세 번째 학습이 되겠습니다. 네, 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사전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 보시면 탐색적 자료 분석 섹션에요. 데이터 분석 탐색적 자료 분석 10강 일별량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내용을 미리 좀 학습을 하시면요. 네, 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그 4강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요. 데이터들이 엑셀 기준에서 한 개 열에 이와 같이 프로세스로부터 수집이 된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 열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엑셀 기준에서 한 개 열로 쭉 이렇게 수집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같은 그 일별량 자료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네 가지 기본 가정을 갖는다 그랬죠. 그래서 평균이 일정한가, 시각적으로는 이제 런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통계적으로는 이제 단순 회귀 모형, 즉 기울기가 유의한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랬습니다. 또 변동이 일정한지를 보시려면 시각적으로는 이제 런 차트, 또 통계적으로는 등분상 검정을 수행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개별 데이터들은 앞뒤 간의 관계가 없어야 돼요. 독립적으로 측정된 값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계를 갖고 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석을 낳겠죠. 자, 그래서 임의성이라는 거, 랜덤한지 여부를 시각적으로는 레그 플랫, 통계적으로는 자기 상관 함수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같은 성향의 데이터들이기 때문에요. 중심 집중화 경향을 또 보여야 되죠. 정확히는 좌우 대칭, 어떤 종 모양의 형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포가 일정한지를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시각적으로 그래피컬 썸머리나 노멀, 프로버티 플랫, 또 통계적으로는 정률성 검정의 P값을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어진 내용을 진행을 하는데요. 교재에는 이제 분석편에 184페이지부터 190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일정한 대표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일별량 데이터를 활용해서 런 차트를 그려본다 그랬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리를 미니 탭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미리 옮겨놨고요. 런 차트를 통해서 한 개씩 수집된 거니까 부분구는 이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타점을 했을 때 네, 이와 같은 자료를 얻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평균이 대표값이 존재하느냐, 여기서는 이제 산술 평균을 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대표값 중에. 자, 그랬을 때 약 한 40 정도가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초반에는 한 30 정도의 평균을 유지하다가 중반에 전체적인 평균의 이동이 관찰이 되고요. 다시 40의 평균으로 안정화되는 이런 어떤 그 변화가 관측이 되죠. 그래서 시각적으로는 일정한 평균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추가적으로 군집화에 대한 유의성이 굉장히 크죠. 군집화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좀 몰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형태든지 군집의 형태가 통계적으로 좀 확인이 됐다. 그 다음에 추세에 대한 P값도 굉장히 유의하네요. 추세라고 하는 건 증가나 감소에 대한 어떤 경향이죠. 트렌드. 네, 증가의 경향을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으로는 기울기가 있는지, 기울기가 있다 그러면 평균이 일정하다고 하는 그런 가정이 이제 위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데요. 회귀 분석을 우리가 수행할 때는 인덱스를 좀 필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인덱스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엑셀이 좀 빠르니까 엑셀에서 정리를 좀 하면요. 이렇게 해서 네, 인덱스를 1부터 데이터 수량만큼 만든 다음에 네, 그 내용을 붙이고요. 그래서 이걸 X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회귀 분석 들어가서 네, 회귀 분석에 들어가서 Y 값 넣고요. Y는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고요. X는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창을 관찰해서 기울기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인덱스라고 하는 거 기울기가 0.1136이고 통계적으로 이제 유의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관찰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경향이 증가하는 경향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울기를 양의 기울기를 형성시킨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일정한 대표값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시각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일정한 대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좀 변동성이 있다. 평균의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일정한 변동이 존재하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 일정한 변동이 존재하는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변동이 좀 일정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한 75번째, 한 80번째 정도 되는 데까지는 한 개의 무리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잘라도 되겠죠. 이런 무리로 잘라도 되겠습니다. 변동이 이제 변곡점이 관찰되니까. 근데 이쪽이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일단 한 80 정도를 자르고요. 네, 그 다음에 한 160 정도 이렇게 세 가지로 잘라 보겠습니다. 뭐 교재는 훨씬 더 많은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만 교재는 8개의 부분군으로 나눴죠. 네, 교재를 참고하실 분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편의상 세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80, 160 그렇게 자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는 건 엑셀이 좀 편하니까요. 일단 80까지는 한 개 열로 보겠습니다. 80까지는 한 개 열로 보고요. 여기 그 위에 160 여기서 160까지 또 한 개의 부분군으로 가정을 해서 등분산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잘라내고 옆에 붙이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분군 어떤 형태로 잘라서 등분산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을 때 그것이 등분산이면 변동성이 일정하다 이런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잘랐는데 그것이 등분산하지 않는다. 자, 이렇다 그러면 변동성은 일정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덱스는 좀 지워버리고 자, 이 세 가지를 복사를 해서요. 밑 탭으로 좀 옮겨 놓겠습니다. 자, 사례 1, 2, 3 자, 이거를 편의상 1, 2, 3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 2, 3 부분군. 자, 등분산을 일단 정규성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규성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제 그래픽 요약에서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세 개를 한꺼번에 등분산 하기 전에 일단은 정규성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부분군 3은 정규성을 하나 띄네요. 네. 부분군 2는 정규성을 띄지 않습니다. 부분군 1도 정규성을 띄지 않네요. 자, 따라서 우리가 등분산을 이행할 때요. 바틀렛 검정이라는 걸 수행을 못 하겠네요. 분산 분석에 등분산 검정이 들어가서 지금은 한 개 열에 있는 게 아니라 별도 열에 좀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별도 열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자, 이것은 정규성을 띄지 않기 때문에 한 개 이상이 정규성을 띄지 않으면 위에 걸 보지 않고 라벤느 이 테스트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하지 않네요. 유의하네요. 즉 이것이 이제 겹치게 되면 실내 구간이 겹치게 되면 등분산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부분군이 굉장히 3포도 크고 또 다른 것과 겹쳐 있지 않다. 즉 등분산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등분산하지 않는 것으로도 관찰되고요. 또 통계적으로도 등분하지 않는 걸로, 등분산하지 않는 걸로. 이것은 중앙 부위의 급격한 변동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임의성을 확인한다 그랬죠. 자, 임의성 확인을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좀 지우겠습니다. 임의성 하기 위해서는 시차 1 하나씩 밀어 적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1.9는 1.8하고 쌍을 이루고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시차 2를 우리가 카피해서 요 하나씩 밀어 적어서 요 붙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미니 탭을 좀 활용하면요. 시차 1자리를 C3에 하나씩 밀어 적은 걸 시차 1자리를 얻어보면요. 이렇게 1.9가 1.8하고 이렇게 쌍을 이루죠. 인덱스는 좀 지우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 거와 쌍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시각적으로 이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레그 플랫 또 우리 그 미니탭 용어로 이제 산점도를 통해서 둘 간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y고 이게 x라고 하면 네, 양의 관계가 있네요. 즉 앞뒤 간의 데이터 간에 양의 관계가 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자기상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앞뒤 간의 원래 속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시각적으로는 이제 자기 상관이 있고요. 통계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통계적으로는 우리 그 시계열 분석에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 거, 앞뒤 간에 지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상관을 통해서도 확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데이터 집어넣고요. 시차는 뭐 기본 차수를 넣겠습니다. 우리는 1차니까 1차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1차라고 해서 1만 넣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니탭이 정해주는 조건에 따라서 매 시차별로 자기 상관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씩 밀어 적은 것도 굉장하게 이 한 개선을 넘어가서 즉 자기 상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씩 밀어 적은 거, 세 번씩 밀어 적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16개의 밀어 적은 것끼리 쌍을 이뤘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 상관을 이루는 이런 특징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 187페이지 보면요.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가정되는 모델이요. y는 상수 플러스 마이너스 에러.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이제 모델인데 그것이 이미 무너져 버렸죠. 앞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 그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모델을 정립을 한다 그러면 187페이지에 식 2.13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가운데 a라는 개수가 있고요. y 그 다음에 밑첨자로 i-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yi는 그 i-1 y의 i-1 즉 직전 데이터와 어떤 개수를 가지고 관계하고 있다. 1차식의 관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모델을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세서로부터 우리가 수집한 일별량 데이터가 자기 상관의 형태로 모델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독립성을 이루지 못하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면 그걸 해결해서 독립적인 형태로 바꿔놔야 되고요. 개선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 데이터의 속성이 앞뒤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즉 관계를 갖는 그런 속성을 갖는다 그러면 187페이지의 식 2.13이라는 모델식을 통해서 해석을 하려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관계인지는 좀 더 분석을 진행을 해보고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분석할 내용이 그러면 네 번째죠. 일정한 분포가 존재하는가. 자, 그것은 일별량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픽 요약을 수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픽 요약에 대한 결과를 하나 가져오고 또 하나는 정규 확률 플롯을 그려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규성 검정이라고 하는 그런 모듈을 이용해서 확률도를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선 그 우변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재로 보면 이제 118페이지에 있는 히스토그램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은 어떤 식으로 관찰됩니까? 비대칭 외도형, 우변 기운 분포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대칭 외도형 우변 기운 분포 또는 지금 봉우리가 데이터가 약간 두 개의 형태로 관찰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런 그 양봉우리 형태로 관찰되면서 지금 상자 그림은 대칭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분포가 형성되어 있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확률도를 보면 약간 활의 궁처럼 여기 안에가 약간 들어갔죠. 네, 이런 유형도 조금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분포가 형성됐다 그러면 아까의 그 비대칭 외도형 우변 기운 분포가 아닌 대칭 이봉형의 히스토그램의 분류에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런 차트에서 이제 그 특이하게 띄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 자, 요것만 갖고는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런 차트와 같이 좀 관찰을 하면 그 특징적인 요소들을 또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것이 대칭 이봉형이다. 자, 교재 189페이지 보시면요. 그 해당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그 파워포인트 좀 돌아가 보면요.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에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런 차트와 히스토그램을 같이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요 히스토그램의 요 막대들, 요 높이 막대들은
바로 요 낮은 값들, 데이터 값들이 한 30여 값을 30여 수준의 값들을 유지하는 그런 내용들의 막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또 요게 이제 돌출된 요 막대는 바로 요 값들 한 50 정도 되는 값들의 유형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속성의 데이터가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 아주 큰 값들, 그 이상점들이 이제 포함이 된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그램의 그 비대칭 외도형 우변 기운 분포라 그러면 이쪽들은 이제 이상점에 해당되고요. 또 만약에 히스토그램이 대칭 이봉형이다 그러면은 두 개의 데이터가 이제 혼합되어 있고 이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상점이 발생한 것이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일단 프로세스의 평균의 변동성이 있었고요. 몇 가지 층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산포 자체도 일정하지 않다. 또 앞뒤 간에 독립적이지 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규 분포를 형성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실 분석을 들어가 보면요. 우선 그 이상점들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것은 이제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정이고요. 조사 결과 두 종류의 제품이 생산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변경되는, 그러니까 큰 모델의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값들이 약간씩 변경돼서 지속적으로 생산됐다. 이거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유형의 어떤 데이터가 섞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고요. 또 튀는 형태 데이터들은 이것은 조정 과정 중에 설비의 이상으로 큰 어떤 그 이상점을 유발시킨 것으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된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추세는요, 온도를 높이는 그 승온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불안정인 어떤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제 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가정을 통해서 하나씩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을 실제 프로세스의 사실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자기상관 데이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자기상관 데이터가 관찰이 됐죠. 앞뒤 간에 독립적이지 않은 관계를 갖는 그런 형태가 관찰됐는데, 우선 자기상관을 무시할 수 있도록 표본을, 지금 앞뒤 간의 데이터가 자기상관이 있으니까 좀 띄엄띄엄 추출하는 거죠. 이런 그 표본 추출을 통한 해결책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벌어지면 우리가 이제 공정의 상세한 어떤 변화를 또 감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또는 시계열 자체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앞의 데이터와 뒤 간의 관계식을 통해서, 모델식을 통해서 어차피 직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1차식으로 정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리마 모형을 적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는 개별 관리도로 이제 바꾸어서, 지금은 이제 배치 관계로 해서 평균을 이제 찍어 나가는데 그것을 평균을 찍지 말고 관리 형태를 좀 바꿔보는 거죠. 또는 거꾸로 개별 데이터라 그러면 평균 형태로 이제 배치라 그러면, 지금 배치 형태라 그러면 형태로 관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관리의 어떤 변경을 통해서 앞뒤 간의 독립성을 좀 없애버리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 고유한 속성이라 그러면 물론 모델을 시계열 모델을 뭐 정립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분석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요. 일단 모델의 형태는 앞의 데이터와 그 뒤 데이터와 그 바로 앞 데이터 간에 1차식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자기상관을 아까 해석하는 조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뢰 구간은 이제 의미가 없죠. 지금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 분석, 이제 군집이라고 하는 거, 배치 생산 영향으로 두 개의 어떤 그 약간의 값들의 차이가 나는 제품군이 섞여 있었다. 또 추세라고 하는 거는 온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형태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이상점들로 인해서 이상값들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형태가 최종적으로 얻어진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든 모든 이제 과제화를 통해서 수개월 동안 그 원인 규명, 재발 방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프로세스가 이제 안정이 됐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일별량 자료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